20일 저녁,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브리튼스 갓 탤런트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에서 모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끼를 선보이는 국민 장기자랑 쇼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을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약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는데요. 이날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20명이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무대로 들어왔고 대한민국에서 온 사우라비라는 팀의 이름이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 팀이 일본에서 온 사무라이 공연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일본 전통의 무언가를 기대하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팀원들은 둥글게 모여서 서로 어깨에 손을 두른 후 기합을 넣었는데요. 무척이나 우렁찼습니다.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아들도 깜짝 놀라 TV를 보더군요.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위에 청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멤버들은 정확하고 강력한 동작으로 태권도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 돌려차기, 날아차기가 눈부시게 이어졌고 그 완벽한 동작들은 각각의 타격이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예술적이었습니다. 송판격파, 집단무, 깃발무, 공중부양, 대련 등 정말 숨쉴 틈 없이 꽉 채워진 무대를 보였는데요. 도움닫기로 저렇게 높이까지 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송판들이 격파되며 산산조각되어 흩어질 때 패널들과 함께 관객들도 압도되었고 TV를 보던 아들과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흰 도복 위에 검은 도포를 입고 남자들은 푸른 띠, 여자들은 붉은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태극기를 상징하는 건가 했어요. 전 특히 무대 중앙에 있던 여성 태권도인에 반했는데요. 기합 소리가 무척이나 에너지가 넘치고 검은 도포가 휘날릴 때 나는 소리가 정말 멋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동작을 맞추고 연습했기에 저렇게 한 동작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연 중간에 한 멤버가 중앙으로 나와 회전차기를 선보였을 때 그의 발이 공중에서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관객과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는 멤버 전원이 동시에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고 그 순간 무대는 폭발적인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단 3분 30초의 무대였지만 무대는 강렬했습니다. 무대를 꽉 채운 파워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격투 기술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며 저는 처음에 대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우라비 팀은 일본의 사무라이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팀이었고 그들의 놀라운 무대는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는 스포츠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권도 팀원들의 강인함과 우아함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보는 내내 진정한 예술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남편은 720도 발차기는 정말 고난이도라면서 엄지를 척 하더군요. 4명의 패널들도 박수를 치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예술미와 현실미가 뛰어난 거장으로 우아하면서도 테크닉적인 영화 기술을 선보이는 감독이죠. 마치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는 심사평은 정말 극찬 그 자체였습니다. 아만다와 알레샤는 자리에 앉지 못하더군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 사범의 우렁찬 기합과 패기에 정말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메인 패널인 사이먼 코엘은 멋진 퍼포먼스였다며 나라를 대표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평을 이어갔는데요. 태권도 공연을 많이 본 사이먼 심사위원의 점수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점 만점에 자신은 11점을 주고 싶다며 최고의 점수를 전했습니다.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태권도 공연은 골드버저를 누르게 했습니다. 패널들과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서로 격려하며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먼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였어요. 사우라비의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사이먼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사이먼, 우리의 공연을 칭찬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느낌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우라비 팀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겸손과 예의에서 반했습니다. 제 소개가 너무 늦었네요. 전 영국에 살고 있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한국인인데요. 영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을 온 학생이었죠. 저와 대학원에서 만나
저희는 결혼에까지 꼴이 난 커플이랍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문화가 낯설지 않지만 이렇게 멋진 태권도 공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태권도 퍼포먼스가 끝나자마자 저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우라비의 멋진 공연을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제 옆에서 그 장면을 함께 본 남편도 감동의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벅찬 감정임을 알 수 있었죠. 공연이 끝난 직후 저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위 사랑이 엄청나시거든요. 사위를 예뻐하시니 사위의 나라 한국도 좋아하시고 한국 관련된 거라면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신답니다. 저희 엄마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기에 아마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방금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태권도 퍼포먼스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한국의 멋진 문화가 이렇게 멋지게 전달된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멋졌다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사위도 태권도를 하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엄마의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남편은 당연히 할 수 있다며 큰소리 치더군요. 엄마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우리 사위는 못하는 게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태권도 수업을 들었던 기억을 나누며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지만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편과 그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운다며 심사를 받던 무용담도 들려주더군요. 그 밤의 대화 후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아침 식사를 하며 다시 그 주제로 이야기가 꽃피었고 저는 궁금증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태권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린 시절 자신감을 얻고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저희 아들도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마침 마주친 이웃인 클레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항상 지역 정보에 밝고 아이들 교육에 관한 조언도 잘 해주고 항상 공유해주는 동네 친구인데요. 클레어 혹시 이 근처에 좋은 태권도 학원을 알고 있어? 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친구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런던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곳에 다니고 있어.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자기 방어 기술까지 익힐 수 있다니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클레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 그래요? 자기 방어 기술이라 우리 아들도 그런 걸 배웠으면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문화와 언어도 조금씩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강사진들도 태권도로 엄청 유명한 강사진들이래요. 그렇군요. 정말 멋지네요.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아들도 만나보게 해야겠어요. 혹시 그 학원 연락처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클레어는 핸드폰을 꺼내며 연락처를 찾아주었습니다. 여기 이 번호로 전화해보세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제 친구도 처음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클레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학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영국에 태권도 학원이 있을 줄 몰랐다며 반가워하더군요. 우리는 그 주말에 함께 학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권도를 생각한 건 제 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였어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꽤 큰 규모의 유치원인데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유색인종이 거의 없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외모를 많이 닮아 검은 눈에 검은 모발을 한 동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거든요. 아들의 유치원에는 전학년 통틀어 아시아인은 단 3명뿐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다 중국인이었고 흑인과 인도계 학생도 한둘 뿐이었죠. 유치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까요? 아들이 자꾸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를 보며 칭칭총 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전 걱정했던 일이 생겨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실 칭칭총이란 영국인들이 중국 발음을 흉내내며 아시아인을 놀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제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아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태권도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아이가 아들 제이콥에게 다가와 칭칭총하면서 아이 주변을 맴돌았다고 해요. 한 아이는 제 아들이 북한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하며 군인처럼 경례를 하면서 놀렸다고 해요. 아들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져 씩씩거리고 있는데 친구 찰리가 나타나 놀리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제 아들 편을 들어줬다고 해요. 찰리는 태권도 수련생인데
그래서인지 한국을 잘 아는 친구였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건 비겁한 거라며 어찌나 당차게 나무라는지 놀리던 친구들이 하나 둘 도망갔다 해요. 태권도 관장님이 되는 게 꿈인 찰리는 그날 이후 저희 아들과 급속도로 친해졌고 제 아들도 자연스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막상 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하니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르치는 태권도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어요. 최근에 영국의 한 연구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조절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주 2회 각 45분씩 태권도 수업을 제공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체육 수업을 받도록 한 결과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행동상의 문제가 적고 주의력 통제가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 이런 결과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조절력은 아이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이콥도 아직은 어려서인지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태권도 수업은 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제이콥을 태권도 학원에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며 태권도가 제이콥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더 나은 자기조절력을 보였대. 학교에서도 더 집중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해. 게다가 의식적인 통제 능력도 향상된다고 하니 제이콥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 남편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학교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자신감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려다 찰리의 태권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수업 중에 어떤 기술과 가치를 가르치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제이콥도 학원의 분위기와 활동에 흥미를 보였고 특히 실제로 태권도 동작을 시연해 볼 때는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제이콥이 태권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통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제이콥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한국적 뿌리와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첫날 제이콥은 다소 긴장했지만 강사의 친절한 지도와 같은 클래스 친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이콥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들을 배우고 각 기술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정신적인 측면, 특히 예의, 인내,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가르침은 그가 학교에서 맞닥뜨린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맞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이콥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이콥의 변화를 보며 매우 기뻐했고 아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태권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저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욱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태권도가 단순히 물리적인 무술이 아니라 한국의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태권도를 배운다고 저렇게 아들이 변할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국 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에서도 태권도를 배우는데 이는 병사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기 통제, 존중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태권도의 5가지 기본 정신인 예의, 염치, 인내, 용기, 불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전 어떻게 이렇게 태권도에 대해 잘 아냐고 물었고 남편은 유단자라고 하면서 국기원에서 심사도 보고 어릴 때 배운 거라 태권도의 정신이 다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영국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대학생들이 한국의 군대를 체험하는 건데 태권도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을 하며 단체가 함께 지내는데 필요한 규율과 배려, 그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춘의 남자들의 20개월이나 군대라는 곳에서 자유도 없이 지내면서 각종 훈련을 받는다니 너무 생소한 시스템입니다. 군대를 궁금해하자 남편이 영국 남자 유튜브 영상 중 군대 시리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게 보여준 건 한국 군대의 PX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전 그게 뭔지도 몰랐기에 더 흥미롭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PX 미슐랭이라고 하면서 시판하는 음식들을 섞어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유행이 군대 내에서 불고 있다며 영상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기발하게 음식을 섞어 먹을까 싶을 만큼 창의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더군요. 편의점처럼 보였는데
뭔가 군대 내에서만 파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레인지로만 요리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음식마다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지 맛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아닌 것 같았지만 말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피자 위에 감자칩을 부셔서 올린 거였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무척 조화가 잘 되는지 맛있게 먹어서 저도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대충 그냥 먹는 법이 없다며 포장지에도 없는 방법으로 독특한 레시피를 만들다니 정말 재미있고 특별해 보였어요. 남편도 같이 보고 군대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한국 식당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다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뉴욕에도 한식당이 많이 오픈했다고 하던데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닭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닭에 각종 채소가 들어가 건강한 맛도 나고 뭔가 챙겨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무엇보다도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매콤달콤한 양념이 너무 맵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잘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닭갈비의 또 다른 장점은 치즈를 만나면 맛이 또 변한다는 거예요. 치즈와 함께 먹는 닭갈비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남은 양념에 밥을 볶아서 먹는 것도 못 참고요. 저희는 맛있는 닭갈비를 먹으며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는 정작 태권도의 정신이나 문화를 예전만큼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에 맞게 변화하겠지만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전부 전해지지 않았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 멋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던데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태권도를 선보이고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이콥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 태권도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국기원도 가보고 싶고요. 제 아들이 영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의 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라비 영상을 다시 봐야겠어요. 한국순 우리말로 싸우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던데 정말 멋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